윤 후보님 요즘 뭐 내가 참 언짢겠지만 398이라는 후보라는 그 이야기 들어보셨죠? 20대에는 3%, 30대에는 9%, 40대에는 8%. 그거 가지고 본선 치르기 어렵습니다. 그걸 어떻게 단시간 내에 올리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새로운 신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확장성 이야기하는 거는 좀 넌센스다. 소위 이제 뭐 홍준표라고 안 하고 꼬준표라 그래서 본선에 가서는 전부 민주당 찍을 사람들인데 그걸 확장성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실제 본선에 들어갔을 때 그 표가 그대로 홍준표 후보를 지지할 거로 생각하십니까? 아니, 이재명 후보하고 1대1로 경선 붙이는데 거기... 네, 윤석열, 홍준표 후보 지지율을 두고 네. 두 분이 엄청나게 치열하게 또 다툼이 있었습니다. 네. 새로운 말도 많이 나왔어요. 네,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은 어차피 민주당 찍을 사람들이 잠시 꼬준표다 라고 공격을 한 거고요. 윤석열 후보는 2030 지지율이 너무 낮다라고 이제 공격을 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좋게 싸움을 구경하고 계시는 네, 두 분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현근택 변호사님. 참 네이밍 잘해요 보면. 꼬준표 입에 착착 감기잖아요. 네. 398. 처음에 386 잘못 쓴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은 어찌 보면 서로의 아픈 부분을 찌르는 거예요. 그렇죠. 아픈 부분을 찌르는 거다. 그러니까 역선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2040 지지율이 낮다는 건데 근데 저는 뭐 두 분이 다 맞는 말 같아요. 네. 사실은 이제 홍준표 후보도 뭐 중도 확장성이 부족하고, 그렇죠. 지금 윤석열 후보도 젊은 세대의 지지율이 부족하고, 어찌 보면 둘 다 뭐 맞는 말 같은데 네.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윤석열을 상대로 얘기하는 홍준표의 말이 더 이제 신뢰성이 있어 보이죠. 왜 그러냐면 2030, 40 지지를 못 받으면 절대로 본선에서 이길 수 없어요. 왜냐면 젊은 사람들이 지지 않는 후보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네. 김근식 실장님은 계속 뭐 50, 60이 우리를 뭐 60, 70이 지지한다는데 물론 그분들 지지도 받았지만 결국은 대선이라는 건 미래를 위해서 뽑는 거거든요. 장래를 위해서 뽑는 거라면 당연히 젊은 세대 지지를 받아야 돼요. 젊은 세대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아마 2040 표들은 다 민주당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공격이 더 치명적이라고 보십니까? 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보는 재미가 쏠쏠하고.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두 분 다 중도 확장성이 없죠. 두 분 다 중도 확장성이 없는데 근데 굳이 도토리라도 키를 한번 재보자면 홍준표 후보가 그래도 중도 확장성이 있다. 왜 그러냐면 홍준표 후보는 애드립이 엄청 강해요. 네. 그러니까 복잡한 이야기, 복잡한 난해한 이야기도 한두 마디로 아주 임팩트 있게 정리할 줄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을 열광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398로 이제 대변되듯이 네. 이게 기본적으로 스타일상 이게 젊은 사람들이 쉽게 다가가기 어려운 스타일이에요. 스타일상. 그리고 평생을 검찰에 있었지 않습니까? 네. 검사라는 직업이 말하자면 범죄자 잡아넣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젊은 사람들에게 뭔가 좀 어필할 수 있는 이런 감동적인 뭐 스토리라든지 뭐 이런 게 왜냐하면 평생을 압도적인 특권의 생태계에서 살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다가가기 상당히 어려운 캐릭터다. 네. 현근택 변호사 말씀하신 젊은 세대의 지지를 받아야만 당선이 가능하단 말은 정말 맞는 말씀이시고 네. 뼈 아프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선에 진출하면 그래도 젊은 층에게 우리가 소구력 있는 정책이나 내용들을 이야기를 할 생각이고요. 네. 전재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도 확장성이 부족하고 검찰에서 바로 지금 정치인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다는 점도 뼈저리게 우리가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선에 진출하면 그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아까 나왔던 398 후보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꼬준표라는 네이밍 제가 한 겁니다. 그래요? 모르셨어요? 전략실장이시니까. 아니 어디서 보고 한 게 아니라 그럼요. 네이밍 하신 거예요? 아니, 전략이란 게 바로 그런 거지. 꼬준표라는 네이밍을 제가 했고 그게 기사화가 된 걸 보고 한 것 같은데. 아니 기사화된 걸 윤석열 후보가 토론회 가면서 보고 저한테 전화를 직접 하셨더라고요. 참 재밌게 봤다. 그러면서 그게 뇌리수에 이제 굉장히 각인돼 있어서 꼬준표란 말을 이야기했던 여기서 것이고 한마디는 좀 드려야죠. 제가 일단 말씀드리고 그래서 왜 꼬준표라고 이야기하냐면 398로 말씀하시니까 이야기하는데 저희들 396 354 후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396 354는 뭐냐면 홍준표를 지지한다고 응답하는 분 중을 다시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39.6%가 정권 연장에 동의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홍준표를 지지한다고 응답하시는 분 중에 35.4%가 지금 대장동이
이재명 게이트가 아니고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응답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396 사무사가 그렇게 퍼센테이지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꼬준표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분들이 1대1 여기 본선 나가면 민주당 찍지 국민의힘 찍겠습니까? 정 실장님 말씀하고 싶은 말. 꼬준표 장본인입니다. 혼내주세요. 398은 정 실장님이 만들었어요? 김문식 실장님이 꼬준표를 본인이 네이밍했다고 해서 이거는 분명히 밝혀야 돼요. 398은 저희가 네이밍한 게 아니에요. 청년들이 인터넷상에서 한 겁니다. 저희가 한 게 아니고 그걸 분명히 밝히고 우리는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저는 인위적으로 만든 거고. 실장님이 인위적으로 만든 거예요? 자연 발생적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그거 훨씬 더 설득력 있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준석 케이스, 오세훈 케이스 보세요. 청년들한테 표던 사람이 결국 이깁니다. 저기는 집단지성, 저기는 개인지성. 그런데 본선에 진출해서 후보가 되면 홍준표 후보랑 원팀이 되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던 젊은 층이 결국 우리를 선택할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뭐 나이랑 올 것 같은데. 저희는 저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던 6070들이 저희한테 올 것이다. 지금 이 두 후보 간에 경쟁이 지금 팽팽합니다. 누가 될지 몰라요. 근데 민주당한테 솔직히 누가 더 어려운 상대인지 한번 좀 카드를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후보가 우리에겐 더 어렵다. 카드 오픈! 아이, 거짓말 같아. 근데 왜 홍보를 합니까? 홍준표 후보를. 왜 홍준표 편들어? 아니, 실제로 그럴 것 같으니까 그런 거죠. 아니 이거는 저희들이 역선택하는 거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이제 근거를 표를 주셔야죠. 근거. 왜냐하면 이건 역선택이 아니고요. 저는 그 최근 한 3달 새에 줄기차게 저는 이제 홍준표 후보가 민주당 경쟁 상대로서는 더 어렵다. 굉장히 어렵다. 이 말씀 왜 그러냐면 지금 아마 윤석열 후보가 국가 경영 능력에 대한 비전을 잘 보여줬다면 좀 막강한 후보일 수가 있는데 윤석열 후보는 원고 없이 이야기하면 전부 대형 사고 칩니다. 원고 없이 이야기하면 대형 사고를 쳐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어떤 현안이라든지 기자들이 물어보고 이런 것은 우리 사회에서 역사적 논쟁 과정이라든지 맥락이 다 있거든요. 근데 이 과정을 모르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판판이 하는 말마다 다 사고를 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도 보면은 수습이 아니고 확대 재생산하죠. 그렇기 때문에 말실수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대선에서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 윤석열 후보는. 근데 홍준표 후보는 이 맥락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물론 우리하고 생각은 많이 틀리지만 이것 어떤 현안의 우리 사회 역사적 논의 과정이라든지 맥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분이죠. 그리고 이분이 대중을 열광하게 하는 그런 메시지에 강합니다. 아주. 대중을 열광케 하는 메시지. 너무 칭찬하는데. 칭찬을 하니까 약간 의심하게 돼.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전재수 의원 이런 분이 아니셨던 건데. 홍준표 후보 고향이요 경남입니다. PK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의원은 TK에서 하고 있습니다. TK와 PK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구도로 보더라도 상당히 홍준표 후보가 어렵습니다. 정 실장님이 너무 좋아하고 계세요. 이재명 후보에게 홍준표 후보가 훨씬 더 무서운 상대다라고 하셨는데 가만 보면 윤석열 후보에 대한 비판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건 뭐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솔직하게. 그래 이제 이게 뭐냐면은 이제 말씀이 아니 적과의 동침이라고 때리면 때릴수록 크게 돼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를 때리면 키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더 커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뉴스에서 사라지잖아요. 키워주는 거예요? 네, 그럼요. 또 고도의 전략이 있는 거예요. 그럼요. 물론 이제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사건 사고 실언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이제 공격을 하면 그 이동 후보, 홍준표 후보는 상당히 죽을 맛이죠. 왜냐하면 뉴스와 논쟁에서 사라져 버리니까. 민주당에서 홍준표 후보를 자꾸 이렇게 칭찬하는 게 아주 싫습니까? 아니면 뭐 그렇게 싫지만은 않습니까? 저는 어쨌든 저희도 뉴스가 돼야 돼요. 구글 트렌드 보면 민주당에서 하도 윤석열 열만해갖고 구글 트렌드에서 윤석열가 더 나와요. 맞아요. 우리한테는 상당히 불리한 거죠. 비판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도 좀 입에 올려주셔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는 불만이고요. 그래요?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 윤석열 후보가 대구 가시는 거 좀 늦추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광주 가시는 거. 광주 가시는 거 늦추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자꾸
실수를 하시거든. 너무 급하게 하시니까 실수를 하시니까 좀 진정성을 갖고 격식을 갖춰서 가서 제대로 사과를 하는 모습으로 가셔야지 또 가서 또 말썽납니다. 내가 가서 뭐 이용섭 그 광주시장 말 맞다나 계란 맞으러 오는 거냐 그런 사태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걸 좀 격식 갖춰서 천천히 가도 그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게 듣겠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그런 아이고 스케줄 짜신 것 같은데. 만드셔서 금요일 날 후보 선출된 다음에 전 의원님 모시고 같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저를 왜? 아니,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그 윤석열 후보 캠프에 많은 의원들이 간다고 얘기를 하면서 뭐 나경원 전 대표가 간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윤캠에 간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네, 근데 정 실장님께서 아니다라고 증거를 가지고 오셨어요. 내가 직접 그 나경원 대표하고 카톡하고 미국에 계시잖아요. 미국에 카톡은 됩니다. 본인이 윤캠프로 가신다면 본인이 페이스북에 쓰지. 페이스북에 아무 의사표시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죠. 어떻게 된 거냐? 나는 11월 12일 날 예정대로 해서 들어갈 건데 경선이 난린가 보죠?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기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뉴스 생산해도 됩니까? 본인이 페이스북에 썼다든지 저 카톡 증거 있어요. 카톡에 뭐가 왔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그냥 아니 제가 오죽 답답하면 직접 전화를 했겠습니까? 사실이 아니냐. 왜? 상대편에서 뉴스로 만들어내니까. 윤캠이가 어떻게 된 겁니까? 윤캠. 윤캠에서 입장을 내거나 이야기한 적은 없고요. 기사로 기자분들이 쓰신 거예요. 나경원 전 대표가 지지선을 할 수도 있다라는 기사가 나온 거고 저희들 입장을 낸 적이 없습니다. 할 수도 있다고 한다고는 완전히 틀린 얘기죠. 근데 저희들 입장을 낸 적이 없어요. 출처가 어디예요, 그러면? 기사입니다, 기사. 그러니까 기자분들이 쓱 흘린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저희들이 왜냐하면 좀 나경원 의원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나경원 의원하고는 저는 소통을 한 적이 없는데 최근에는 그전에 소통을 좀 했습니다. 기자들하고 소통한 적은 아니. 저는 기자들 상대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이제 그 이야기는 제가 그 질문을 해주시길래 그 기사가 난 다음에 몇 분에서 방송 나갔더니 물어보시길래 그 답변을 드렸어요. 아니, 지난 서울시장 선거 때. 그 얘기를 주호영 의원이 했다니까. 그 서울시장 선거 때 나경원 의원을 도왔던 분들이 윤캠에 와 있는 분들이 좀 있어요, 다수가. 저 최재형 도와주는 분들도 많이 가 있어요. 근데 최재형 우리 편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나경원이 가는 건 아니죠. 그럼 여기서 정리하시죠. 증거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나경원 전 대표는 우선은 갈 마음이 없다. 본인은 중립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대표 저희들 오라고 한 적 없고. 오라고 했어요. 이미 많이 가셨으니까. 제가 그럼 유력한 분들 네 분이 다 계시니까 개인적으로 또 궁금한 거를 네 분에게 좀 던지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최종 후보로 되면은 김종인 위원장이 함께 할 것 같고 홍준표 후보가 만약에 최종 후보로 선출이 되면 이재명 후보와 함께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진짜 내피셜이 아니면 아니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나경원 의원 이야기도 보도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제가 한 게 아니라 방송에서 얘기했어요. 민주당 의원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 아니. 네, 우상호 의원도 그런 얘기를 하고. 그것도 그래서 가짜 뉴스예요. 가짜요?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근데 김종인 위원장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아니 지금 뉴스가 윤석열 캠프에서 홍준표 후보가 김정인 후보하고 독대를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 이런 뉴스 나왔어요. 그건 아니라고 했죠. 거짓말이죠. 두 사람 관계 안 좋아요. 솔직하지. 아니, 서로 이렇게 저격 많이 하셨고. 별로 그렇게 좋은 감정 아닌데 독대를 하겠어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뉴스지. 그거에 비춰보면 홍준표 후보가 저희 당 국민의힘 후보가 되면 윤석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맡기가 좀 어렵지 껄껄 그런데 여기서 그런 이재명 후보 입장하고 좀 계속 다른 말씀이에요. 이재명 후보한테 간다는 얘기는 어떤 근거예요? 아마 저도 뭐 들은 얘기인데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아마 민주당에 예전에 비대위원장 했었잖아요. 또 가까운 분들도 있어요. 그 주변에 이재명 후보 측에서 조금 더 이렇게 뭐 격식을 차리거나 아니면 뭔가 좀 급이 있는 사람이 하면 그럴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좀 들리더라고요. 저도. 근거가 그건 민주당에 제가 볼 때 바람이 좀 바람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홍준표가 되면 절대로 갈 수 없거든요. 근데 이분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번 대선판에 무조건 깨야 돼요. 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발언을 하는 거잖아요. 누가 된다 안 된다고. 전재수 의원님 뭐 아시는 것 같은데 얘기 좀 해줘요. 비서실세가 말씀하죠. 네. 풀어주십시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후보를 좋아합니다. 평가합니다. 아주. 좋게 평가합니다. 좋게 평가를 합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좀 피곤합니다, 그분. 김종인 위원장 제가 겪어봤죠. 제가 겪어봤는데 제가 2016년도 국회의원 당선되고 난 뒤에 저희 비대위원장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다시 비대위원장을 연장을 하시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선자 신분으로 그건 안 된다. 무슨 이야기하고. 쓴소리 딱 하셨군요. 역할을 했으면 떠나시라. 그렇게 당당하게 말 못했을 텐데.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0대 국회가 시작이 돼가지고 몇 번을 만났어요. 복도에서도 만나고 식당에서도 만나고 그다음에 밥도 같이 먹고. 근데 저를 아는 척을 안 해요. 그때 삐져가지고. 마음에 드셨구나. 뒤끝이 있어요, 뒤끝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킹메이커인데 킹을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아니, 킹이 될 만한 박근혜 전 대통령. 아니요, 박근혜 대통령이 될 것 같으니까 그 옆에 선 겁니다. 그러니까 킹메이커인데 킹을 만들어 본 적은 없고 킹이 될 만한 쪽에 옆에 가서 선 겁니다. 그렇게 보죠. 그래서 좀 피곤해요.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